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대구와 경북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며 종일 춥겠습니다. 대기도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꼭 두꺼운 외투를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갔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9도, 청송은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영하권 기온에 찬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3도 이상 더 낮은데요. 낮에도 최고 9도 안팎에 그치며 종일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여전히 대기도 건조합니다.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서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에는 강풍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비 또는 눈이 내린 뒤 일요일에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년 전 태풍 흰남노 피해를 키운 포항 냉천교와 인덕교 재가설 공사가 내년 1월 시작됩니다. 당초 지난 5월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착공할 예정이었는데 주민 반발을 수용하느라 늦어졌는데요. 완공까지 4년 이상은 철강공단 중심부의 교통 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6일 포항 냉천의 범람 피해를 키운 건 밤사이 500mm가 넘는 폭우 외에도 물 흐름을 방해한 하류의 낮고 좁은 교량도 한몫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국비 보조를 받아 폭 120m, 냉천교와 인덕교를 높이는 재가설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12억 원. 문제는 포스코 철강 제품 출하와 포항신항 수출입 물동량, 해병대 군인, 구룡포 관광객이 오가는 길목이라는 점입니다. 하루 통행량은 3만 대가 넘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5월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전면 통제는 안 된다는 주민 민원에 따라 그동안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냉천교는 8차로를 반씩 나눠 공사하고 2km 상류에 있는 인덕교는 냉천교 개통 후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전면 차단으로 시공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민 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5차로, 3차로로 부분 통제해서 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시도로 설치 요구도 있었지만 재해복구 사업에는 가도 설치 같은 추가 사업비 조달이 불가한 데다 공사 기간 폭우나 태풍에 가도가 수해를 키울 수 있어 배제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 기간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출애라가 한 1000대 이상 들락날락하는 곳이고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어떻게 합의를 잘 해가지고 주민들도 고통을 조금은 부담할 테니까 좀 더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 직원들이 이용하던 냉천 둔치 주차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공사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청림동 일대는 혼잡이 극심합니다. 주택가에 주차를 일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많이 하셔가지고 청림 사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한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월 1일 해맞이 축전을 마치고 보름간 집중 홍보 후 착공할 예정인데 냉천교는 32개월, 인덕교는 18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4년 이상 혼잡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설경보가 대설주의보로 대체된 울릉도에 그제부터 33cm에 이르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울릉도는 기온이 높아 내린 눈이 빠르게 녹으면서 이렇다 할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울릉도와 독도에 많은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오늘 밤 늦게 해제될 전망입니다. 내년도 선원들의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1% 인상된 월 261만 4,81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51만 8천 원 높은 것으로 어선원과 상선원 등 모든 선원에게 적용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부터 노사정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과
내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습니다. 약용으로 쓰이는 천궁 같은 특용작물은 대부분 노지에서 재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재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관리를 위해 스마트팜 재배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양에서 재배되는 약용작물 천궁입니다. 대부분 잎이 말라 죽었습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을 견디지 못해 잎이 마르거나 색이 변한 겁니다. 이 때문에 올해 수확량은 평년보다 30-40%나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기후변화에서 날씨도 뜨겁고 하니까 현재 급격히 많이 뜨거워져서 지난 한 3년 전부터는 점점 이제 수확량도 재배량도 농촌진흥청이 천궁이나 참당귀 같은 특용작물 재배지의 기상을 분석한 결과 평년보다 기온은 3도나 높아졌고 강우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에 특히 민감한 탓에 약용작물은 노지 재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식용작물 위주로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팜이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온도와 습도, 인공광, 양액 공급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며 최적의 특용작물 재배 환경과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올해부터 생산 모델이 아마 이게 정립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후라면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들한테 충분하게 보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용작물 스마트팜 재배가 가능해지면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경제성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시는 내년 3월 17일부터 문무대왕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취소하는 행정 절차에 나섰습니다. 경주시는 내년 3월 16일까지 의약분업 시행 예고 기간을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문무대왕면에는 최근 약국이 들어와 경주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내일부터 서울 청량리와 경주를 직접 연결하는 KTX 이음이 본격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KTX 이음은 서울 청량리역에서 경주역까지 하루 3차례 왕복 운행하며 소요 시간은 약 2시간 52분입니다. 경주시는 KTX와 SRT에 이어 세 번째 고속전철이 오가는 철도 교통의 중심 도시가 됐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면서 호흡기 감염병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백일해와 폐렴이 계속 유행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 감염증이 영유아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콜록콜록 기침하는 아이들로 오전부터 아동병원이 붐빕니다. 얼굴엔 하나같이 마스크를 꼈습니다. 밤에 열나고 기침 많이 해가지고 병원 왔어요. 친구들도 다 열나고 감기 증상 있다고 하더라고요. 폐렴으로 입원했다 퇴원한 아이도 계속 열이 나 다시 병원을 찾고 폐렴으로 아픈 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됐고 오늘 이제 외래 왔는데 아직 기침은 조금 있고 열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데 병실이 없어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최근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청의 표본 감시 통계를 보면 지난 7주간 전국의 RSV 입원 환자는 40명에서 385명으로 10배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환자의 80% 이상은 6세 이하입니다. 증상은 감기와 비슷한데 콧물이나 인두염으로 시작해 기침이나 쌕쌕거림이 나타납니다. 백신이 없는 신생아와 영유아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호흡기 감염인데요. 이게 결국은 가벼운 감기도 일으키지만 기관지염, 폐렴 같은 좀 심각한 후유증도 생기기 때문에 기침이 점점 심해진다든지 발열 반응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좀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부터 유행한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파가 이어지면 독감과 코로나 환자도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집단 생활을 하는 곳에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는 예방 접종을 꼭 하고 증상이 있다면 중증으로 진행되기 전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스코그룹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0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포스코는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도 연말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성금을 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올해까지 기탁한 성금은 모두 2,020억 원으로 희망 나눔 캠페인 2,000억 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해 심해가스 석유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수행할 대형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시추 장소인 포항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지난 17일 오전 작업구역인 포항 구룡포읍 동방 41km 지점에 도착해 1차 시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해수면 아래 1km 이상 깊이의 대륙붕 해저까지 시추공을 뚫은 후 암석 시료를 확보해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시추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관련한 정부 예산이 줄면서 포항시도 내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농어민 수당카드를 포함해 2,300억 원의 포항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으나 내년에는 2,000억 원 규모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이 늘면 발행액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한국도로공사 등이 제강 슬래그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 활용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제강 슬래그의 품질 확보 방안을 찾고 도로교통연구원은 도로 포장 기준을 개정하며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는 환경부의 제도 개선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철강 부산물인 제강 슬래그는 그동안 기초 골재로만 활용됐지만 아스팔트 포장재로 인증받을 경우 골재난 해소와 석산 난개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내년에 올해보다 785대보다 늘어난 1,491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전기차 공공충전소를 늘리고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개인주택 충전시설 설치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포항시 남구 카매니저 정동우 100만 원, 영덕군 영해면 이장협의회 50만 원, 영덕군 영해면 예목회 회원일동 20만 원, 영덕군 영해면 연평 1리 노인회 20만 원, 포항시 장기면 임중 1리 부녀회 일동 10만 원, 울릉군 태아 새마을 부녀회 10만 원, 영덕군 영해면 연평 1리 부녀회 10만 원, 영덕군 영해면 연평 1리 2부옥 10만 원, 영덕군 영해면 연평 1리 마을회 10만 원, 영덕군 축산면 사무소 김방식 10만 원, 영덕군 축산면 도곡 1리 노인회 10만 원, 영덕군 축산면 고곡 1리 최학식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신병리 마을회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송천 1리 노인회장 이종희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강리 1리 경로당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금곡 1리 경로회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대풍호 대표 강대수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백석 1리 마을회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백석 1리 어촌계 일동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백석 1리 이장 이더감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시는 호미꽃 한민족 해맞이 축전에 수만 명이 찾을 것으로 보고 안전 대책을 강화합니다. 특히 해돋이 시간에는 최대 인파가 바닷가에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대피로 확보와 질서 유지에 집중합니다. 시는 지난 16일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연대 이어 호미곶 현장 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 요소 사전 제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 사이버 독도학교의 누적 방문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이버 독도학교는 독도교실과 독도 놀이터를 통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독도 관련 학습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특히 영문 콘텐츠를 마련해 외국인도 학습할 수 있는 글로벌 독도 교육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꼭 두꺼운 외투를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갔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9도, 청송은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영하권 기온에 찬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3도 이상 더 낮은데요. 낮에도 최고 9도 안팎에 그치며 종일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여전히 대기도 건조합니다.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요.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서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에는 강풍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동해안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1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4도, 김천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8도, 김천도 8도 예상됩니다. 현재 안동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청송은 영하 1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7도, 청송은 6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9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비 또는 눈이 내린 뒤 다시 일요일부터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